202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면? 소아칼림빌의 선 역사, 1945년의 다른 선택. 1945년 초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만약 다른 방향으로 한 칸만 움직였다면? 미군의 압도적인 공세와 원자폭탄이라는 궁극적 해법이 고려되던 절체절명의 순간, 만약 일본 군부 강경파의 광기 어린 저항 대신 천황제 유지와 핵심 영토 보전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미국과의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순간 인류의 운명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연합군 점령 대신 제국은 살아남아 그 광대한 대동아 공영권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GACPS를 유지했을 터. 그리고 2025년 그 제국의 질서 아래 한반도는 여전히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신음하며 해방의 새벽은 영원히 오지 않은 듯한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지 모른다. 이것은 패배하지 않은 제국, 그리고 풀려나지 못한 식민지의 길고도 암울한 대체 현실의 연대기다. 제1부 지지 않는 태양, 국화주화 왕조의 헤게모니, 2025년 일본 제국. A. 신성센성의 기둥 영독하는 천황, 불멸의 국채고티. 2025년 일본 제국의 심장부에는 여전히 신격화된 천황 히로히토의 후계자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입헌 군주가 아닌 국가 그 자체이자 살아있는 신세 렌션이며 국채의 정점으로 군림한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제국의 정책에 궁극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내성은 천황의 신성한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의 권위를 국가 통치에 교묘하게 활용한다. 황위 계승법은 철저한 남계 계승 원칙을 고수하며 이 이남의 사이신 장지와 같은 황실 제인은 국가의 번영과 천황의 신성성을 공고히 하는 최고의 국가 의례로 성대하게 거행된다. 국채의 본이고 디너벤 이는 여전히 일본 정신의 바이블로서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 작동한다. B. 강철의 삼각동맹 군부, 관료, 그리고 재벌 긴장 속의 공생. 천황의 신성한 권위 아래 실제 국가 운영은 군부, 관료, 그리고 재벌이라는 강력한 엘리트 집단들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일은 천황의 이름으로 혹은 그의 진정한 의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신들의 정책과 권력을 정당화한다. 2.26 사건과 같은 과거의 쿠데타 시도는 천황의 직접적인 개입이 전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측근들의 정보와 조언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전전잔 첸 황군의 고도파 황다오파이와 통제파 동칠파의 간의 치열했던 경쟁, 그리고 육군과 해군 간의 북진론 대 남진론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제국의 통치 방식과 자원 배분, 심지어 후계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수정된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통제파의 기술 관료적이고 총력전 지향적인 접근 방식이 제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고도파의 이상주의적이고 정신론적인 측면은 여전히 이데올로기 강화와 국민 교화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다. 한편 OTL에서 해체되었던 재벌제의 배치운 이 시나리오에서 국가와 유착하여 더욱 강력한 존재로 부상한다. 그들은 식민지 자원 착취, 전략, 서분영, 그리고 자급자족 경제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서 제국의 팽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철저히 국가 전략 목표에 종속되어 독립적인 권력 중심지로 성장하는 것은 견제받을 것이다. 제국의 안정은 이들 지배 파벌들이 천황의 상징적 리더십 아래 얼마나 효과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하는가, 혹은 특정 파벌이 황실의 의지에 대한 해석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는가에 달려있다. C. 자급자족의 엔진 식민지를 연료 삼는 철옹성 경제. 2025년 제국 일본의 경제 철학은 확고한 자급자족 고탈키이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거대한 내부 시장과 자원 공급처를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제국의 독자 생존을 추구한다. 산업 발전의 최우선 순위는 단연 군사력 증강과 전략 자원의 국내 생산이다. 중공업, 군수품 생산, 그리고 제국 통제와 확장을 뒷받침하는 기술 개발에 모든 국가적 역량이 집중된다. 이를 위해 합성 소재 산업은 국가 명운을 건 핵심 분야로 육성된다. 독일로부터 도입됐거나 자체 개발한 석탄 액화, 기술 피셔트롭슈 공정 등을 통해 합성 연료를 대량 생산하여 항공기와 군용 차량, 함정을 움직인다. 만주국의 풍부한 석탄은 이하심 찬 계획의 중요한 원료 공급원이 된다. 군사 및 산업 응용에 필수적인 합성 고무와 군복, 로프 등에 사용될 비닐론 같은 합성 섬유 생산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어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공작 기계, 사업 또한 자급자족과 첨단 무기 생산을 위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심지어 방대한 군대의 식량 보급과 제국 전역의 식량 통제를 위해 통조림, 건조, 절임과 같은 식품 보존 기술도 산업적 규모로 발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 우선주의와 자급자족 경제는 필연적으로 민간 부문의 희생을 동반한다. 소비재 산업은 위축되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 수준은 OTL의 풍요로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 발전 또한 군사 및 전략 부문에 편중되어 민간 기술 분야나 기초과학 연구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제국의 경제력은 대동아 공영권 내부에서의 자원 통제와 생산 능력에 기반하지만 고립된 기술 생태계는 외부 세계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뒤처지며 장기적인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 D. 영원한 사상전 스잔잔 현미경 아래 노인 사회. 2025년 일본 제국 사회는 거대한 감시망과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주입으로 특징지어진다. 바락 쿠슈너가 언급한 사상전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정교하고 깊숙하게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영구적인 통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전시체제의 산물인 토나리구 밀인조, 이웃 조직은 단순한 상호부조 조직을 넘어 배급 통제, 민방위 훈련은 물론 이웃 간 상호 감시와 국가 선전 전파의 최말단 조직으로 기능하며 제국의 통제를 모세혈관처럼 확산시킨다. 허명대 셴빙도의 캠페이 제와 특별고등경찰터 가오징차, 적은 공포 정치의 천병으로서 반체제 인사 색출, 사상 검열, 그리고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사회적 수능을 강요한다. 국채고티, 팔괭이로바 홍이유, 변용된 무사도 우실다오, 그리고 시민의 길 첸민노다오과 같은 핵심 이데올로기는 교육, 미디어, 국가 신토거제 아센다오를 통해 끊임없이 주입된다. 학교에서는 수신시오센 교육과 교육치거 암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천황과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가르친다. 적사는 황통과 일본의 신성한 사명을 중심으로 미화되고 이찬소년단 같은 청소년 단체는 정치적 교화와 준군사 훈련의 장이 된다. 신사는 국가 관리하에 천황 숭배와 국가 의례의 중심제되며 의무적인 신사 참배는 국민생활 깊숙이 뿌리내린다. 영화, 라디오, 가미시바이 쯔쯔주유 등 모든 형태의 미디어는 일본의 우월성, 영웅적인 군사 활약, 국가를 위한 희생, 그리고 가상의 적에 대한 증오를 끊임없이 선전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억압되며 문화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획일화되고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 제2보강철의 발굴 아래 식민지, 조선의 고뇌와 항전 2025년 A. 총독부의 그림자 영독하는 식민 통치 2025년 한반도는 여전히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 제국의 직접 통치를 받는 총독부 체제에 놓여 있다. 어떤 형태의 자치권도 명목상일 뿐 모든 권력은 일본인 총독과 그 휘하의 군대 및 경찰 조직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인은 제국의 엄격한 계층 구조에서 최하위에 위치하며 교육, 취업, 재산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심한 차별과 제약을 받는다. 이은 과거 식민 통치의 불평등이 더욱 공고화되고 제도화된 결과다. B. 민족 말살의 광풍 황민화 화민화 정책의 악몽 지난 80여 년간 일본 제국은 조선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황민화 정책을 더욱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공공장소는 물론 학교와 관공서에서 조선어 사용은 철저히 금지되고 일본어가 유일한 공식 언어이자 교육 언어로 강요된다. 창씨 개명은 완료되어 조선인들은 일본식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아이들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 대신 일본의 신화와 천황에 대한 충성을 주입받는다. 신사참배와 천황 숭배 의식 참여는 모든 조선인에게 강요된 의무이며 이는 특히 전통신앙을 고수하거나 기독교를 믿는 조선인들에게 극심한 종교적 탄압과 갈등을 야기한다. 프란츠 파농이 지적했듯이 이런 강압적인 동화 정책은 피상적인 수능 이안의 깊은 심리적 상처, 정체성 혼란, 그리고 일본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식민지 조선의 젊은 세대는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일본 문화에 익숙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에는 억압된 민족 정체성과 해방에 대한 갈망이 들끓고 있을 것이다. C. 피 흘리는 대지 예속된 식민지 경제. 경제적으로 조선은 철저히 일본 제국의 식량 및 자원 공급 기지이자 값싼 노동력 착취 현장으로 전락했다. 비옥한 논밭에서 생산된 쌀과 각종 농산물, 풍부한 지하자원은 일본 본토와 만주 등지로 끊임없이 유출된다. 조선 내 산업 발전은 일본의 군수 산업을 보조하거나 일본 시장을 위한 저부와 같이 상품 생산에 국한되며 조선인의 독자적인 자본 축적이나 기술 개발은 철저히 억제된다.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2025년 조선의 경작지 대부분은 일본인 지주,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같은 일본계 기업 또는 식민 정부의 소유로 넘어갔을 것이다. 대다수 조선 농민은 소작농이나 농업 노동자로 전락하여 극심한 빈곤에 시달린다. OTL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은 이 시나리오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선 민중의 삶은 일본인 식민주의자와 소수의 친일 협력자들의 부와 대조적으로 처참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이은 종속이로에서 말하는 저개발의 발전에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상적인 근대화의 외피 속에 착취와 예속이라는 본질을 숨기고 있다. D. 꺼지지 않는 불꽃 암흑 속의 민족 저항. 청혹한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조선 민족의 저항 정신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조선어와 한글은 민족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저항의 상징으로 비밀리에 그 생명력을 이어간다. 아이들은 가정이나 비밀 지하학교에서 몰래 한글을 배우고 조선의 역사를 익힌다. 과거 조선어학회 사건처럼 언어 연구 자체가 목숨을 건 투쟁이 된다. 판소리가락에는 일본 순사에 대한 풍자와 민족의 안이설이고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는 암울한 현실을 비웃으며 해학적으로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육사와 윤동주의 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같은 저항 문학은 필사본 형태로 비일리에 유포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독립의 열망을 심어준다. 신채호의 독사실론과 같은 민족주의 역사서는 일본의 식민사관에 맞서는 강력한 이론적 무기가 되어 비밀리에 연구되고 전파된다.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 교회는 신사참배 강요에 정면으로 맞서며 지향공동체를 중심으로 민족 교육과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을 수 있다. 궁궐과 같은 유형 문화재는 일본에 의해 훼손되거나 용도 변경되었을 수 있지만 언어, 의례, 이야기와 같은 무형 문화유산은 공동체의 기억과 비밀 전승을 통해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온다.
2025년의 조선에서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제국의 문화, 발살 정책에 맞서 민족의 운을 지키려는 현재 진행형의 투쟁 현장이다. 제3부 금이 간 세계, 위태로운 평화. 태평양의 냉전 끝나지 않은 대결 일본 대 미국. 2025년 미국과 일본 제국 간의 휴전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양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차가운 평화, 혹은 본격적인 냉전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일본의 지속적인 제국적 야심과 폐쇄적인 대동아 공영권, 운영을 자국의 이익과 동맹국 호주 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일본 또한 미국의 봉쇄 정책과 민주주의, 이념 공세에 맞서 제국의 방어와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유라시아의 각축 복잡다단한 국제관계. 소련 혹은 그 후계자인 러시아는 거대한 일본 제국을 아시아에서의 주요한 이념적, 지정학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할 것이다. 특히 대동아 공영권 내 조선,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반식민지 민족해방 운동을 비밀리에 지원하며 일본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이은 과거 일본 군부 내 북진론과 남진론 사이의 전략적 고민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수다. 만약 나치 독일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일본과 일종의 추축국 세력권을 형성했다면 양제국 간의 관계는 전시 동맹이라는 홀드온 외피 아래 극도의 불신과 잠재적 경쟁으로 점철될 것이다. 아시아 영토 분할을 명시한 토지 처분안 에도 불구하고 두 팽창주의적이고 인종 우월주의적인 제국은 장기적으로 서로의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나치의 인종 이데올로기에서 일본인을 열등하게 보는 시각은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했을 것이다. 제국의 균열 내재된 불안정성과 붕괴의 전조. 2025년의 일본 제국은 외견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과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지만 그 내부에는 심각한 모순과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이질적인 식민지 인구를 오직 군사력과 억압적인 통치만으로 장기간 지배하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인적 자원의 소모를 야기한다. 긴 식민지로부터의 착취에도 불구하고 제국 본토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존공영과 아시아 해방이라는 대동아 공영권의 기만적인 선전 구호는 식민지에서의 잔혹한 인권 탄압과 경제 수탈이라는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피지배 민족의 분노와 저항을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다. 일본 지배 엘리트 내부의 파벌 간 권력 투쟁 역시 잠재적인 불안 요소이다. 특히 천황계승 위기나 심각한 대외 정책, 실패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러한 내부 갈등이 제국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외부적으로는 조선,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식민지 전역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저항운동이 제국의 안정성을 끊임없이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저항은 경쟁 관계에 있는 외부 세력 미국, 소련, 러시아 등의 지원을 받을 경우 더욱 격화될 수 있다. 20세기가 수많은 식민 제국들의 몰락을 목격했듯이 패배를 면한 일본 제국이라 할지라도 민족 자결주의의 거대한 흐름과 식민 통치의 막대한 비용,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규범이라는 도전에 직면하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에필로그, 만약에라는 역사의 무게. 이처럼 1945년의 가상적 휴전은 2025년의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경제 기적을 이룬 민주주의 일본과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계신 군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고립된 제국과 수십 년간 해방의 빛을 보지 못한 채 고통받는 식민지 조선만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은 바로 그 인간적 비용, 특히 수많은 식민지 민주이 겪었을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과 희생에 대한 성찰이다. 결정적인 승자 없이,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청산 없이 봉합된 전쟁은 태평양 전쟁의 핵심 원인이었던 일본의 팽창주의, 자원 확보 욕구, 그리고 인종적 우월주의가 단지 잠복하거나 방향을 틀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강압과 착취에 기반한 대동아 공영권은 그 자체로 끊임없는 분노와 저항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OTL에서 불완전하게 남아 이루어졌던 과거사 청산과 화해의 부재는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깊은 상처를 영원히 아물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동아시아는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원한과 뿌리 깊은 적대감으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큰 지역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이처럼 역사에 준엄한 교훈과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